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목요일에 MBN 뉴스와이드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도 실시간 생중계해드립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7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치권이 아무래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와대발 개헌안까지 더해져서 과연 국회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야 의원 대담부터 준비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합의 그리고 개헌 쟁점 등에 대한 여야의 시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오늘 두 분의 의원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의원 나오셨는데요. 개헌특위 여당 간사로 또 수고하고 계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 수석 부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일단 4월 27일 금요일이던데요. 남북 정상회담 합의했죠 오늘.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변수가 좀 생긴 게 복잡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데 네.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에 어떤 제언을 하고 싶으신지 먼저 이인영 의원부터 의견 주십시오. 글쎄요, 오늘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4월 27일 날 남북 정상이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예. 날짜가 확정되었고 주요 의제를 한반도 비핵화 문제, 예. 또 획기적인 군사 신뢰, 예. 군사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포함해서 이른바 평화 정착 이런 예. 것과 관련한 주제를 잡았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담대한 또 새로운 그런 남북관계 개선 이런 그 크게 세 가지 주제로 회담의 의제를 잡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우리 정부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일관되게 북핵 폐기, 즉 비핵화 문제와 평화 체제 이런 것에 관해서 일관된 입장을 가졌고 또 북의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려를 해소하고 마지막으로 북미 관계, 북일 관계 이런 것들을 개선을 주도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서의 어떤 관계 개선 이런 그렇죠. 것들 같이 잘 사는 동북아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일관된 행보를 보이셨던 그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또 중국을 방문하면서 시진핑 주석과 손을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분석에 의하면은 중국의 의지도 있었던 걸로 되고 또 북의 의지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북의 입장에서는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이런 것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전통적 신뢰 관계를 깨트리지 않으면서 또 그런 남북 관계, 북미 관계 개선에 든든한 배경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이런 의도도 있었고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차이나 패싱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북과의 관계를 또 복원하고 개선하려는 강화하려는 이런 의지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주대가 북중 간에 예를 들어서 쌍계 병행론, 쌍중단 이런 것과 북이 표방하고 있는 동시적 단계적 접근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제가 볼 때는 유사한 입장일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북중 관계가 그런 형태로 우리 눈에는 돌출적으로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수였다. 남북 관계의 발전, 북미 관계의 발전에 변수나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한번 시작하시니까 상당히 총정리를 해주셔서 한 3분 갔기 때문에 비슷한 시간으로 드리죠. 정리해 주세요. 일단 오늘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날짜가 잡힌 것에 대해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정상회담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목표 의식이 절대 흐트러져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제 북중 정상회담을 이제 갑작스럽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도에 김정은 체제 집권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중국을 방문하고 외교 무대에 깜짝 등장을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3월 26일 날 북중 정상회담 그리고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예상컨대 5월 달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 뭐 이런 것들의 일련의 과정들이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고도의 전략으로 계산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한 가지 덧붙이면 오늘 예측컨대는 또 북러 정상회담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이 나오거든요. 수싸움이 점점 치열해지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고도의 전략을 통해서 예. 어쨌든 전략적 우위를 담보하기 위해서 예. 이제 중국과의 관계 또 아까 이인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도 필요에 의해서 혹시라도 중국 패싱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 속에서 굉장히 환대하면서 북중 정상회담이 분위기 이루어졌거든요. 좋던데요? 예. 거기다 뭐 리커창 총리와 또 모든 지금 총동원해가지고 맞이했고 예. 또 혈맹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예. 김정은 위원장 동지라고 호칭하면서 끝까지 예우했던 그런 시진핑 주석의 모습에서 예. 결과적으로는 북한과 미국이 그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국이 과연 뒤로 물러나 있지 않겠다.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내 뒤에는 중국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이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과연 북한과 미국이 직접 당사자로서 한꺼번에 딜을 해도 갑자기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 복잡한 여러 가지 함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예. 다만 뭐 어쨌든 그 속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27일 날 이루어지니까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 그런 어떤 한반도의 비핵화 부분들을 꼭 관철하기 위해서 그 의제로 놓고 당당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봄이 스프링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튄다고. 예. 깜짝깜짝 놀랄 일이 많아요, 지금. 4월에 일단 27일에 남북 정상들이 만나고 5월에 또 미북 정상이 만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한반도에 평화다 온다 하는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이제 개헌 얘기로 가보죠. 뭐 개헌 일단 오신환 의원께 개헌안에 관한 지금 각 당의 입장을 정리했는데요. 잠깐 판넬로 제가 정리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개헌 공을 넘겨받은 여야 테이블에는 앉았는데 제자리 걸음 협상 아니냐 지금 이런 생각인데 6월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이제 발의하셨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투표 연령 18세 하향,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 달 중순 국회 시정연설에서 합의 촉구를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개헌안이 반영된 안이다. 우원식 원내대표 한국당 트집으로 개헌 협상이 어지러워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무슨 청와대 심부름 센터인가? 자체 개헌안이 있어야죠. 그리고 사회주의 개헌안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3부작 개헌쇼다. 여당 김동철 원내대표 여당 무책임의 개헌 민생 입법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당 국회 통과할 수 없는 청와대 의견서다. 정의당 국회 개헌 동력 이룰까 우려된다. 이 두 분은 개헌 협의 비교섭단체 제외가 유감이다 하는 의견을 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연 입장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5개 정당 각자가 개헌에 관한 입장이나 내용들이 조금 뭐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야당이 이야기하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반대해 왔거든요. 근데 그것을 굳이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 있는 사이에 전자결제를 통해서 또 국무회의도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무회의의 심의 자체를 좀 무시하면서 이렇게 발의를 꼭 했어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국회가 그동안의 논의 과정 속에서 좀 역할을 제대로 못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한국당을 설득해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20일 이상 공고하고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표결 처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것은 물 건너 가는 겁니다. 예. 그럼 제적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그 이후에는 다시 이 개헌을 이뤄낼 수 있는 동력이 생길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아쉬움이 있고요. 그렇다면 6월 13일 날 우리가 국민과 약속한 대로 이뤄내야 되는데 과연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물론 합의가 도출돼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으나 지금의 대통령이 내놓은 그 개헌안은 지금의 헌법체제상에서는 결과적으로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는 그런 안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민주당에서 과연 대통령이 발의한 그 안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느냐라고 예. 보면 저는 굉장히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원내대표 간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에 합의하는 과정을 제가 수석으로서 지켜보면 예.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 발의안이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아니다 이렇게 동일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논의하고 어떤 것을 양보해서 서로 조율해서 합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저는 이런 의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을 갖고 있고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은 또 민정수석이 앞장서서 3번에 걸쳐서 국민들께 설명한다 하면서 대통령은 해외에서 결재하고 이런 어떤 과정들에 있어서도 너무 개헌에 있어서 국회를 무시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점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쨌든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 그렇죠. 네. 개헌 특히 간사 네, 맡고 네. 계신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우선 자유한국당이 6월 13일 날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헌하겠다. 네. 이런 지난 대선 때의 약속을 지키면 이와 관련한 어떠한 그 쟁점도 일거에 해소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도 정의당도 그리고 심지어는 민평당조차도 예, 예. 6월 13일 날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들을 다 밝혔기 때문에 한국당 하자는 대로 하시면 안 돼요? 문제 있어요? 한국당 안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6월 13일 날 동시 개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자유한국당만 입장을 바꾸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6월 13일 날 지방선거 때 네. 동시 개헌의 약속을 파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로 인해서 개헌과 관련한 중대한 합의가 예. 깨져 나가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고 있는 거죠. 예. 그 점을 먼저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이 하자는 대로 예. 그러면 6월 발의해서 아니면은 10월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헌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6월 13일 날 지방선거를 통해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사실상 개헌이 완성되는 거라면 6월 발의하고 또 10월에 뭐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헌을 통과시키자, 개헌안을 통과시키자 이렇게 하는 건 그 약속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라고 봅니다. 더 지켜지기 어렵다. 네, 제가 볼 때는 한번 약속 파기했기 때문에 믿기도 쉽지 않지만 실제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방선거의 결과를 놓고 각 당에서 승패를 놓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지도부의 사퇴와 교체 과정들이 생기면 사실상 그 개헌의 진로와 관련해서 책임 있게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개헌의 진로는 훨씬 더 불투명해진다. 테이블 이렇게 밑으로 생각합니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 모든 오히려 개헌안이. 그렇게 그 개헌이 공중 분해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예. 개헌의 가능성이 높은 6월에 해야지 6월에 개헌의 가능성이 약해지는 10월에 한다는 것은 더 믿기 근데 어렵지 이제 않냐. 그런 이런 점에서 생각입니다. 저는 좀 더 아쉬움이 있는 거는 더군다나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저는 현실적으로는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부결될 거란 말입니다. 어쨌든 그럼 법상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다시금 뭐 한국당이 주장하는 대로 10월에 조차에서도 그런 동력이 생길 수 있겠느냐.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많은 조항들이 결국에는 다 부결된 상태에서 새롭게 무언가를 다시 예. 구축해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만약에 우리가 개헌에 대한 여지를 남겨둔다면 네. 5당이 그 일정들을 합의하는 수준에서 그리고 내용들을 합의하는 수준에서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좀 철회하고 그 합의된 내용들에 대한 서로 어떤 뭐 합의 각서 같은 것들을 전제로 해서 저는 개헌이 되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근데 중요하다. 바로 그게 쉽게- 중요한데요. 지난 대선 때도 똑같이 했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냥 궁금한 게 그럼 대통령만 철회하면은 개헌이 돼요? 아니 근데 그걸 전제로 해서 지금 어쨌든 대통령 안으로 합의되기는 지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다른 안을 만드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신환 의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난 대선 때 똑같이 했습니다. 이러다 개헌 예. 이제 대선 지난 때는 대선 때 각자의 똑같이 공약들을 낸 거죠. 똑같이 예. 했고 예. 가장 많은 국민들 앞에서 반드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 후보들을 국회 개헌특위로 초청을 해가지고 만약에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에 대비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개헌 발의권을 바탕으로 해서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확고하게 받았습니다. 그게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여러 번을 걸쳐서 개헌 얘기해보고 있는데 시간만 가요. 아무것도 합의가 안 돼요. 네. 그냥 어차피 여당이시니까 여당 간사시니까 이인영 의원님 문 대통령한테 홍준표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담판지라 그러세요. 아니 그게 빨라요. 아니 홍준표 대표가 자신이 원하는 주제가 아니면은 대통령을 안 만나겠다고 여러 번 거부했지 않습니까? 저도 대통령 만나서 홍준표 대표가 그런 얘기도 좀 만난다는 했으면 사람은 만날 좋겠습니다. 수도 있나요? 가서 그냥 아니 근데 대통령께서 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통과되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냈다라고는 아무도 보지 않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예. 뭐 공약을 지키겠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헌법상의 자기 권한을 통해서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제 개헌의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걸어 잠근 것도 있지만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함으로 인해서 국회 논의를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한 부분들은 개헌안 발의한 대로 우리가 존중하고 국회에서 그동안 조금 이렇게 맴돌았던 또 지지부진했던 이 개헌 논의를 빨리 서둘러서 국회에서 합의안을 만들어낸다면 대통령은 당연히 국회 합의안을 존중할 거라고 그거는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그거는 제한돼 있잖아요.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아직 4월 20일까지 시간이 한 달이나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면은 우리가 그동안 나왔던 쟁점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정치적으로 결단하고 협상을 통해 가지고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타협을 대통령께서 하면 된다. 생각하는 지금 제왕적 권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내용들을 간단히 내놓고 계속 듣다 보니까 오신환 의원은 지금 대통령이 문제다 이 얘기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지금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 독재적 발상이라고 봅니다. 아니, 야당이 제안하는 그 개헌안이 있으면 저희가 합리적이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면 당연히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네. 총리 추천제에 대해서는 지금 문을 닫아버리고 있잖아요. 아예 총리 추천 그리고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총리 추천의 문제들에 대해서 문을 닫았다. 이것은 정확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원식 대표는 그렇게 얘기하고 국회에서 아니 제 얘기를 좀 더 들어보시죠.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해서 그 국무총리가 행정부의 수반이 되어서 장관을 임명하면서 내각 구성을 주도하면 이건 사실상 내각제 아닙니까? 그러면 선출하자는 게 그 아니라 선출과 다른 그건 완전히 다른 추천의 의미가 내각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단수 추천을 하면 그건 거의 내각제의 의미에 준하는 선출과 동일한 의미가 있고요. 지금 총리가 그런 역할들을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 그렇지 않죠. 그리고 그다음에 정의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단수 추천, 그래서 사실상 선출과 같은 것이 아니라 복수 추천, 내지는 뭐 한두 번의 거부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의미에서 똑같은 선출이 아니라 간살 맡으신 의원님은 굉장히 열려져 있는 상태로 지금 뭐 논의를 하시는데요. 우원식 대표는 아예 총리 추천, 선출 이 두 가지 논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리 지금 추천과 관련해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중에 내각제나 이원 정부제의 요소가 되는 이 부분들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스톱!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송도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신문도 마감 시한이 있고.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요. 여론조사를 보면요. TBS 리얼미터가 함께해서 나온 여론조사인데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국민 여론 찬성이 64.3%입니다. 국민이.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반대가 27.6, 잘 모르면 8.1인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국민이 아무리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국민이 마감 시한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선거 후보로 나와서 다 지방선거 하겠다 그래놓고 돌아앉으면 딴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이때까지 개헌해라. 이렇게 딱 마감 시한을 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차피 그건 안 되니까 청와대발 개헌안에 검사의 영장 청구권 삭제 논란이 되고 있다. 이거 오 의원이 사법개혁특위위원실에 요거 하나, 요거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오전에 이제 사실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는 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검찰 개혁이 개헌 논의에 묻혀가지고 오히려 저는 검찰 개혁조차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영장 청구권, 또 수사 지휘권, 뭐 이런 부분들, 수사 종결권, 이런 부분들이 그냥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의지를 갖고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 문제다. 저는 그것이 공수처 설치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람 얘기를 해야 재밌는데요. 결선 투표 도입이 무산됐나요? 민주당 서울시장 출마 선언한 박영선 우상호 의원 간에 후보 단일화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
현재로서는 뭐 저는 그 두 후보하고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하지 못해서 제가 뭐라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확신해서 대답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지금 박원순 시장과 또 박영선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누가 더 민주당과 또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그 헌신과 또 더 좋은 대안들을 준비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서울 시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또 우리 민주당원들이 흔쾌히 또 함께 선거운동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참 듣다 보면 좀 애매해지더라고요. 아니 그 단일화와 노련한 게 경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뭐 제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세 분이 경선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나오시면 좀 두렵죠? 아니요, 전혀 두렵지는 않습니다. 에이, 그래도 앞에 계신데 그래도 조금 두렵죠. 네, 많이 두려워하겠습니다. 거 봐요. 나가시죠. 엎드려 절받기 주의네. 예. 안철수 전 대표 나가죠, 서울시장. 저희가 뭐 당이 사실은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통합하면서 유승민 안철수에 기대하는 국민적 지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통합이 이루어진 이후에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그 비전과 정책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성을 갖고 또 그것을 완결짓고자 하는 어떤 희생적 의미, 당 내에서는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가 뭐 젊은 소장파 의원들이 몇 차례 안철수 대표께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에 좀 서울시장 출마를 조속히 좀 결단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어저께 유승민, 박주선, 안철수 세 분이 만나서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언론에 나오기 때문에 저는 뭐 다음 주 정에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지방선거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까 시청자들께 간단히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인영 의원님부터. 저 더불어민주당은 평화의 정착 그리고 더 좋은 개헌을 통해서 더 민주적이고 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나아지는 이런 그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에게 더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이번 6.13 지방선거는 깨끗한 정부 그리고 유능한 지방정부 만드는 그런 컨셉으로 저희 바른미래당이 국민들께 또 주민들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지금 양 기득권 정당을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바른미래당에 관심을 갖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